쌍방울도 경찰이나 수사기관을 회유를 해가지고 네. 수사 기록을 빼보고 네. 얼마나 편해요. 범죄자가 자기 수사 상황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수사 자료 좀 갖고 와봐 보지.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제 서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죄자 잡는 정치 보복은 매일 해도 좋아요. 국민의 여론입니다. 맞습니다, 이성님. 포청천에서 네. 이 쌍방울 하고 이화영 그 부지사 건은 사실 여러 차례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렸는데 네. 드디어 이제 수사가 좀 무르익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주 리뷰가 잘 돼 있으실 텐데 네.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어저께 이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단행을 해갖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집 오피스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이게 진짜 아태협이라고 합시다. 아태협 여기가 무슨 뭐 아태재단 이런 데처럼 공적기관인 줄 알았더니 노노 그거 아니고 네. 안부수라는 개인이 세운 그쵸. 이제 시민단체 같은 이제 조직인데 아태재단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민주당 쪽 사람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공식 조직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안부수라는 개인이 세운 단체입니다. 여기를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혐의가 뭐냐면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그러니까 약 12개월 플러스 8이면 19개월간 쌍방울 그룹에서 제공된 법인카드를 받아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총 합이 1억 원이 넘더라 하는 돈을 썼다는 건데 또 법카 사건. 네네 또 법카 사건이에요. 자 이화영 씨의 요 전력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 3월에 쌍방울 사회이사를 합니다. 네네. 그 전에는 의원이었죠. 국회의원이었고. 네. 자 국회의원을 관두고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이렇게 양력이 있습니다. 양력이 있고. 네. 자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회이사를 하고요. 네네. 2018년 6월에 이재명 도지사 인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장.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다음에 2018년 8월에 평화부지사에 임명이 됩니다. 지사 밑에 평화부지사가 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네. 평화부지사가 되고 2018년 8월에 평화부지사가 되는데 2019년 1월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020년 1월까지 평화부지사를 하고 이때도 법인카드를 썼고 그다음에 2020년 8월에 경기도가 이 킨텍스라고 일산에 커다란 센터가 있어요. 전시공간이 있어요. 마이스 산업. 마이스 산업 하는데 경기도가 34.3% 3분의 1 지분을 가진 킨텍스 사장의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또 쌍방울이 준 법인카드를 쓰다가 2019년 2021년 작년 9월까지 씁니다. 작년 9월에 뭐가 일어났다? 대장동이 일어나고 또 쌍방울 연관성이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대장동 사건 때문에 이거 뭐지 하는 상태가 되니까 요때 딱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화영 이름도 아마 그때 처음 나왔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희는 또 저 운동권 출신 또 뭐 민주당 386 의원 하나가 또 저쪽으로 갔구나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깊이 개입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방금 우리 박은 선배 얘기한 것 중에 쌍방울을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맞아요. 쌍방울이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하고 쌍방울의 연결고리가 이화영이다 이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연도를 정확하게 이제 짚어서 말씀 이제 드린 겁니다.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기도 전에 이미 이분은 쌍방울에서 사회이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지금 쌍방울이 요 2020년 이화영의 이제 민주당 총선 경선 때 그때 혹시 선거 비용으로 쓰였나 어쨌나 요거를 지금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것도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쌍방울 사회이사 법인카드다 해버리면은 법인카드를 사회이사들한테 주나요? 사회이사한테 법인카드는 주지는 않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쌍방울 저도 잘 몰랐는데. 몰랐는데. 쌍방울은 되게 너그러운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평화협력국하고 요 민간단체인 아태협, 안무수 씨가 하는 아태협, 예. 여기도 이제 관련성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길 왜 보고 있느냐.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 11월에 경기도하고 아태협이 주최를 해서 대북 교류 행사를 합니다. 네네.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를 합니다. 네, 코로나 와중에 이런 코로나 직전이었고 2019년도에도 한번 했는데요. 2019년 필리핀에서 했죠. 저희가 다뤘었죠. 네, 네. 북한 요인을 초청을 합니다. 리종혁 북한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관료 5명을 부릅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명, 이화영, 이해찬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이화영 씨는 평화부지사로 북한을 또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돈을 경기도 의회에서 여기 돈을 내는 거를 좀 브레이크를 걸었나 봐요. 네. 그랬더니 이 비용을 쌍방울이 된 거죠. 쌍방울에서 일부를 댔거든요. 제가 한 달에 한 달에 300만 원 썼습니다. 잠깐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예. 입이 건질거려서 2019년부터 작년 9월까지 썼다고 하니까 33개월이고 나눠봤더니 한 달에 300만 원인데 한 달에 300만 원을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법인카드로만 평균 쓴다. 그런 사회에서 잘라야 될걸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공기업의 간부이고 그렇죠, 또 평화부지사이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 기업으로부터 300만 원씩의 이 보수를 받는 행위를 이게 겸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게 뇌물로 볼 거냐 하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뇌물이라고 검찰은 이걸 뇌물로 보고 있는 거죠. 본인은 법인카드 쓴 거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겸직에 대한 급여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럼 그 돈을 누가 썼는지 보죠. 그렇죠. 저 300만 원이면 혹시 자꾸 복화하니까 헷갈려요. 저분도 또 저 갖고 초밥시켜 드셨는지. 근데 이화영 씨하고는 참 많이 얽혀 있는 게 대장동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이화영 씨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이한성 씨가 여기 천화동인 1호 천화동인. 거기 들어갔다 하는 얘기였고 이제 기억납니다. 예. 저희가 대장동 때 이 천화동인 맞습니다. 1호 하면서 이 이름이 나왔고 그 사람은 이화영의 비서였다. 보좌관이었다라고 나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화영이 약간 갑툭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한성 씨가 또 이 대장동 아파트도 지금 갖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갑툭튀였는데 갑툭튀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인데 초창기 그때만 해도 갑툭튀였는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지금 이제 그 거대한 돈의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개입된 키맨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업데이트 잘 계시죠? 그 쌍방울 수사 현황을 보기 위해서 쌍방울에서 저 매수를 해갖고 검찰 직원들을 매수를 해갖고 지금 정보를 빼갔다. 그 PDF 파일로 빼갔다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는 성남시 지금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은수미 성남시장도 수사 결과 자기 본인 수사 결과를 알아보다가 그것도 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지금 쌍방울도 그 경찰이나 수사기관을 매수라고 할까? 매수겠죠. 그 회의를 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빼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범죄자들 행태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이 행태가 거의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범죄자가 공직자를 하고 범죄자가 기업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게 업무용 PC 검찰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 내부망, PC 내부망이죠. 그러니까 그 직원 아이디를 가진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그 내부망에 접속을 해갖고 영장 자료를 복사한 뒤 6장의 문서로 출력을 해갖고 쌍방울 범죄 사실 PDF 요 파일을 이 변호사한테 쌍방울 쪽 변호사한테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형사 6부였고 이제 새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다음에 새롭게 꾸려진 수원지검의 수사팀이 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형사 6부에서 만든 압수수색 영장이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바뀌었다.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 안 바꿨다. 네. 안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서 이제 자기들 그 하면서 네. 수사 서류도 이제 다 빼보는 거예요. 그쵸. 거의 나라가 범죄 공화국처럼 얼마나 편해요. 범죄자가 자기 수사 상황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수사 자료 좀 갖고 와봐 보지.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제 서류야? 그러니까 결제 지금 서류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던 나라가 네.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죠? 검찰공화국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탄압한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정말 골 때리는 게 이런 문서들이 이렇게 톡으로 쭉 사진 찍어서 쭉 넘기고 그거 프린트해갖고 그 회사 고위 간부들이 앉아갖고 야 이게 혐의야 이거지. 야 이거는 이렇게 방어합시다. 야 언제 나온대 압수수색?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아수라 영화 또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이 여기 쌍방 하여튼 어쨌든 동네 건달 출신처럼 보이는 기업인이 있고 네. 그리고 변호사가 있는데 네. 그 변호사 또 검찰 수사자를 빼와가지고 여기서 또 자 이게 무슨 검사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정도면은 그쵸. 뭐 어떻게 하시면 되겠다. 이거는 거의 정말 조폭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그렇죠. 벌어졌던 겁니다. 예, 진짜 선배님 저번에 복사하신 거 해갖고 압수수색 영장 통째로 복사해갖고 넘기고. 아 워딩도 나오는군요. 예, 이거 진짜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조폭 관련이 깊다. 예. 과거에 조폭이었다. 뭐 전주의 나이트클럽 출신 나이트클럽을 관리하던 조폭 출신이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도 많이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진실이냐 아니냐 밝히기 위해서는 본인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싱가포르에서 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영장을 보고 난 다음에 네. 바로 튀어버린 거였습니다. 네. 그 영장을 보고서. 네. 제 기억에는 지난번 말씀 영장이 오고 영장을 이렇게 빼내서 보고 일주일이 안 되어 가지고 네.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네. 배한경가 필룩스 회장 예. 이런 사람들이 다 해외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쌍방울 뭐 이제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쌍방울이 원래 이제 전라도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메리아스 만드는 예. BYC와 BYC도 전북, 쌍방울도 전북 이런 출신이었는데 메리아스 잘 팔고 왜 옛날에 사람들이 취직해갖고 월급 첫 월급 타면은 쌍방울 그쵸. 내복 사가고 맞아요. 예. 네, 쌍방울 팬티도 사 입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쌍방울이 무주 리조트 같은데 거기 이제 자본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 하면서 경영이 망했어요. 망해갖고 실제로 지금 쌍방울의 창업주 집안은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 중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망해가는 기업들을 맞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뭐 10년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기업들을 조폭들이랑 네. M&A 그 주가 투기꾼 조폭도 네. 이제는 어디 방맹이 들고 가서 돈 뜯고 이러면은 저 경찰력이 무서워졌기 때문에 일제 소탕당하고 이러니까 요새는 점점 많이 바뀌는 게 인터넷 도박.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뭐 로또 점수 맞춰주기 각종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또 이제 코인 사업. 네. 그 다음에 다단계 사업 이런 걸로 이제 영역을 이제 몸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더 많이 일어났던 거는 이런 자들이 금융자본이랑 합쳐져 갖고 펀드를 만들고 네.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어떤 기업들을 사냥하는 기업 네. 사냥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 이제 전북에 지금 쌍방울도 그랬고 쌍방울과 비슷하게 네. 또 이제 전북 지역에 있었던 태창이라고 하는 속옷 회사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네, 네. 남성분들은 빅맨 팬티 아실 겁니다. 빅맨, 예, 빅맨 예. 이게 이제 태창인데 네. 이 태창도 지금 쌍방울과 비슷한 길을 갔어요. 거기도 예. 그 조폭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에서 지분을 확보를 해요. 돈도 없으면서 돈 네. 없으면서 기업이 힘드니까 네. 거기에다가 그 지분을 인수를 하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네.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정상적인 기업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그 자산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지는 않을 텐데 네. 그 자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일으켜서 네. 그걸로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썼던 돈을 또 갚아요. 네. 그러면은 갚고도 자기들 현금이 남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무자본 M&A처럼 맞아요. 이른바 무자본 M&A. 또 자회사를 또 만들어요. 만들고 자기가 산 기업을 점점 깡통으로 만들고 네. 자기가 세우는 자회사에다가 돈을 또 다 몰아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회사를 나중에 깡통 만들어서 또 팔아버리거나 도산시켜버리고 자기는 다른 자회사로 넘어가고 또 현금을 챙기고. 예. 저희는 이제 이런 금융이나 이런 쪽에 잘 밟지 않아서 이른바 뭐 무자본 M&A다 뭐 전환사채가 어쨌다 그러면은 그거는 막 기업인들 막 뭐 MBA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금융 전문가 막 날씬하게 양복 입고 머리 쫙 넘기고 이런 엘리트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판이 엘리트들이 아니고 그러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시에 또 뭐 필요할 때는 물리적인 완력이나 맞아요. 뭐 세력 과시도 뭐 가능한 이른바 조폭들이 새로운 그 수익처를 이걸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신동훈 차장 말 맞다나 사실 이게 약간 배운 지식인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 게 맞습니다. 자기 금융 경력, 금융회사 경력 있는 사람 또 무슨 뭐 언론 경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기업에 공무원 경력 있는 사람들이 대장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에 얼굴 마담이 되고 실제로 돈을 뽑아먹고 이런 사람들은 조폭 자금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지금 여러 기업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다 다 밝혀야 되고요. 그 지금 이제 뭐 저희 김경률 회계사도 있고 뭐 하는데 이분 많은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 조국 가지고서 표창장 하나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경심 씨 조국 그 부부에는 핵심이 사모펀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어차피 이제 공직에 나가게 되니까 뭐 갖고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 명의신탁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펀드에 넣고 그 펀드를 봐준 거 아니에요. 봐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도 너무 복잡했어요. 이 돈의 흐름들. 그게 똑같은 이런 식의 그 기업 M&A 시장이었어요. 그 기업 M&A 시장을 그 정의와 도덕과 이런 걸 입으로 내세웠던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를 상당히 유심 있게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 같고 이화영 지사나 이런 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화영 씨도. 뭐 많은 또 뭐 전관들도 사실 지금 쌍방울에 들어가서 전관들이 들어가서 관련을 맺고 있었고 그 중에 또 일부가 이재명 지사의 저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서 변호를 해줬고 그런 사람들 섞여갖고 변호인단이 23명이었다 30명이었다 이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그 쌍방울 사회이사 명단 지금 20명 가까운 사회이사 명단 보여드렸었죠. 거기 이제 그때는 저희가 안부수 씨 때문에 보여드렸던데 거기 이화영 씨도 있었고 안부수도 있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태형 변호사 그 권실 대법관 그 변호에서 뭐 이재명 도지사를 변호했던 그런 분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를 빌려준 거예요. 머리와 맞습니다. 전문 지식과 노하우. 자, 예성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죄자 잡는 정치 보복은 매일 해도 좋아요. 국민의 여론입니다. 맞습니다, 예성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죠. 박동균님 감사합니다. 자, 이 일이 사실은 이게 이재명 대표를 타겟팅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지난 5년간 이 양복으로 갈아입은 조폭 자금, 양복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조폭 자금들, 이 자금들이 이 등쳐먹은 대한민국 이거를 좀 정상화하는데 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